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인플레이션 제가의 가능성과 경기 둔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시장 개입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3대 지수는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S&P 500은 2% 이상 하락하며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됐고 나스닥 역시 4% 이상 하락을 하며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더욱이 이날은 특별한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증시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며 지금은 경제를 바로잡고 미국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과도기적 단계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감세와 관세 수입이 결국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트럼프가 증시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개입하는 트럼프 풋은 없어져 증시는 역대급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무려 15% 이상 하락을 하며 단번에 222달러까지 내려왔고 테슬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으론 중국에서의 출하량이 최근 5개월 연속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2월 출하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49%나 급감한 3688대로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2년 7월 28,200대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상하이 테슬라 공장이 일부 생산 라인을 개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부터 테슬라의 판매량은 감소했고 반면 BYD는 급성장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1%나 증가해 31만 8천 대 이상의 차량이 판매가 됐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중국 이외 시장에서도 부진한 상황이라 지난달 독일에서는 전체 전기차 판매 급증에도 불구하고 76% 급감한 1,400여 대에 그쳤고 이에 테슬라는 장 초반 8%대 폭락세를 타면서 우리에게 충격을 줬지만 장 마감 30분을 앞두고 15%대로 낙폭을 대거 확대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이기 실세 행사를 하고 있는 머스크의 정치해본 논란 역시 테슬라 주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UBS는 최근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매도를 주문하고 목표 가격을 기존 259달러에서 225달러로 대폭 낮췄고 이에 지금 머스크의 정치 행보와 테슬라의 여러 지표들로 볼 때 1분기 출하 대수가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 것이라 16%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 밝혔습니다. 여기에 베어드 역시 지금은 테슬라에 대한 반감이 없는 소비자들도 테슬라 전기차 구매를 심사숙고할 것이라 밝혔고 이로 인해 머스크에 대한 반감으로 테슬라 매장이 불에 타고 전기차가 묻지마 테러를 당하고 있어 테슬라 차량 구매를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에 테슬라는 지난달 2월 300달러라는 지지선이 무너진 이후 단번에 270달러대까지 내려왔고 270달러라는 2차 지지선이 또다시 무너지면서 단번에 220달러대까지 추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주가 반등을 하기 위해선 서둘러 로보택시를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를 해야지만 다시 주가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 역시 이날 5% 이상 하락을 하며 106달러까지 내려왔고 엔비디아는 올 들어 17%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저비용 고성능을 앞세운 딥시크의 등장으로 한 달 만에 시가총액은 6천억 달러가 증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는 지난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우하향하는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라 단지 지금은 매출이 이전 세 자릿수 성장률에서 두 자릿수 성장에 그치고 있기에 제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 지표인 TSMC는 1월과 2월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39% 증가해 지금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첨단 칩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TSMC는 최근 2월 매출 보고서에서 43%나 증가했다 밝혔고 또한 올해 들어 2월까지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AI 칩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TSMC의 매출은 이 분야의 지표기에 2월 매출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에 대한 수요가 탄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는 이날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3% 이상 하락했고 브로드컴 역시 최근 실적과 가이던스가 모두 좋았지만 이날 나스닥이 4% 하락을 하면서 브로드컴의 주가마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증시가 다시 탄력을 받고 상승을 하게 되면 단번에 반등을 하면서 이전 신고가를 돌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꾸준히 모아가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지금 나스닥은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이날은 4% 하락을 하면서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는 27까지 내려와 지금은 단기적으로 과매도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200이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오르내렸던 나스닥은 이날은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하며 시장에 다시 공포를 줬고, 이렇게 나스닥이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당분간 증시는 큰 변동성을 가질 것이라 주식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는 단번에 15까지 내려와 이 같은 수준은 지난 2022년 증시가 크게 내려왔던 시기와 유사해 보여 최근 2년간은 Fear and Greed 지수가 15까지 내려온 적은 거의 없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주식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관망을 해야 될지, 그렇지 않다면 다시 좋은 주식들을 사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기업의 실적이 좋고 시장 트렌드를 이끌고 가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다시 상승을 하기에 이러한 기간 때만 좋은 주식들을 잘 모아 가신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할 필요는 있어 여기에 관세 이슈는 계속 시장을 괴롭힐 것이라 나스닥은 확실히 언제든지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시장은 취약하고 위험성이 높아 변동성은 굉장히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는 물가 주간이라 다가오는 12일 2월 CPI가 나오고 시장은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를 2.9%라 예상을 하고 있어 지난 1월 대비 소폭 낮아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2% 오를 것으로 1월보다는 약간 둔화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지금 문제는 관세가 일부 가격을 촉발하기 시작했느냐는 것이라 2월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조사에서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번 주 나오는 CPI는 증시의 단기 방향성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팔란티어의 주가는 이날 10% 이상 하락해 단번에 76달러대까지 내려왔고 지금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과 기술주 전반의 조정 압력으로 고점 대비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팔란티어의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에 여전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양자 컴퓨팅 회사인 아이온큐는 11% 이상 하락해 단번에 18달러까지 내려왔고 아이온큐는 올해 1월 54달러까지 치솟으며 주가는 크게 급등을 했지만 이후 실적 부진과 테마 소멸로 주가는 고점 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팔란티어와 달리 아이온큐는 여전히 돈을 벌고 있지 않기에 기업은 결국 돈을 벌어야 주가가 상승을 하며 아이온큐는 다가오는 1분기 실적 역시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어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다소 약해 보인다 할 수 있는데요.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전략 비축 지시 이후에도 다시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당시엔 7만 8천 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곧바로 반등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의 가격은 좀처럼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은 8만 8천 달러라는 지지선이 무너진 이후 7만 2천 달러 사이까진 단기 급등으로 매수세가 많지 않아 7만 2천 달러대까지는 큰 변동성을 만들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지금의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긍정적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은 큰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웰스파고와 모건스탠리는 5% 이상 하락하며 미국 경제의 잠재적 침체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고 금융서비스 플랫폼인 로빈후드 역시 고객에게 37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을 받아 이날 주가는 20%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비트코인 관련 주식인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레지는 18% 가까이 하락했고 반면 부동산 회사인 레드핀은 17억 5천만 달러의 규모로 회사가 인수된다고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68%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어 제약회사인 노보노디스크는 체중 감량 약물인 카그리세마의 시험 결과가 이전 시험에 비해 환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밝힌 이후 주가는 9% 이상 하락했고 이날 장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은 4% 이상 하락은 했지만 실적 발표 이후 현재 주가는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